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장관께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축산 관련 단체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자신들이 며칠째, 5일째 지금 단식 중에 있는데 장관을 만날 수가 없다. 한 번 여러 농민단체들하고 한 번 설명회만 들었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있다. 국내 FTA 대책위원장인 산업부 장관이 자신들에게 자리 한번 내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난번 한미 FTA 통과 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었듯이 이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면서 지금 농축산 문제가 다 들어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해달라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 한 말씀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별도로 논의를 하더라도 저기 축산단체들하고 제가 만나는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제 해외 그 자원개발관에서 질의가 있었었는데 장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장관님께서도 물론 시간 부족으로 제대로 설명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국민 입장에서 봐도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실패한 사례로서의 결과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로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렇게 들어봐도 의원님들께 지적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시죠? 예. 예, 그런 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좀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진국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경쟁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에 우리의 이렇게 해외 자원 개발은 좀 늦은 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적절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100년 전부터 해외 자원 개발은 났었고 저희는 한 30년 남짓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매우 늦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앞선 정부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해외 자원 개발 96%, 98%를 의존하고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이밍을 왜 놓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외 자본 개발을 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역량이 필요하고 또 준비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또 큰 국가 역량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겨우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식민지 시대 때부터 해외 자원 개발 나갔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도에 지경부 그 업무 보고에서 석유공사 규모를 5배로 키워야 된다라고 대형화 전략을 지시를 했는데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었기도 하고 또 이분은 많은 사업도 해보시고 이런 분이라 여러 가지 안목이 있었을 건데 그때에 대통령께서 너무 이렇게 대형화 전략을 준비 없이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석유공사 규모를 6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19조 원을 투입을 하는데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철저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나름대로는 그 준비를 수용사도 준비를 했고 또 역량을 가능한 역량을 모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또 국제 유가라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그 시급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탐사 역량이라든 이런 전체 역량은 하루아침에 갖추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우면서 좀 차근하게 착실하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듣다 보면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자원개발 전쟁을 치르는데 뭐 신문 검색을 해봤더니 그 해외 자원개발은 확률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 데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외국의 유수 메이저 기업들과 비교하면 우리 성공률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것으로 비하면. 메이저 기업들은 한 20% 정도 되는데 우리 수용사는 최근 한 10년 딱 10% 정도 나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외국은 일반 기업이 합니까? 뭐 국영 기업도 하고 민간 기업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또 기술 역량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의 그 성공 사례가 일반 기업이 하는 데가 더 높습니까? 아니면 정부 기업들이 하는 거죠? 지금 외국의 그 산유국의 경우에는 지금 그 국영수교 회사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산유국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국영기업에 출발해서 그 상장된 기업이나 또는 완전히 그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민간 기업하고 같이 공동 투자나 이런 그런 거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 미국의 앙코르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하고 우리 경우, 예, 그 소유공사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특히 민간의 어떤 그 역량 이 예. 부분을 많이 그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문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지금 국감이라는 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로잡으려고 한 게 국감입니다만은 우리 이런 해외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하베스트처럼 이렇게 좀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까? 성공 사례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베스의 경우에 그 날은 좀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 그 상류 부분에 특히 그 유전 개발 부분에서는 베트남 15-1 강국 같은 경우 또 다나사, 미국 이글포드,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주바리 유전도 상당히 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브라질의 그 BMC 강국 같은 경우는 7억 5천만 불 투자해서 우리가 29%에 매각을 해서 큰 이익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또 대우 미얀마 가스전도 우리가 그 대우입니다만은 성공적으로 그 개발해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기업 사례도 많지만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외국의 경우에도 한 20% 네. 된다고 했다 그러면 결국 80% 정도는 진행 중이거나 실패한 그런 사례도 많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MB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대부분이 좀 수익성이 없는 부실 덩어리다는 지적을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 이 보통 잘 몰라서 그런데 자원 이렇게 개발에 참여를 했을 경우 그 수익성은 중장기나 이렇게 뭐 단기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당연히 그거는 이 해외 자원 개발은 20년, 30년, 경우에는 40년이 가는 사업입니다. 탐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10년씩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그 탐사를 실패하더라도 그게 실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해 유전 같은 경우도 제가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43번째까지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찾은 경험이 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걸 평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 참여정부 시절에 지금 그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굉장히 높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1% 정도 수익성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고 나아진 것이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96개의 신규 사업들이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초기 5년 동안에는 한 25% 회수율이 굉장히 이렇게 낮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쭉 그렇게 하고 아까처럼 외국의 경우도 이렇게 실패 사례가 있다고 많이 하는데 그 참여정부 시절에 석유공사도 보니까 34개 사업 중에 23개가 실패했지만 어쨌든 그 뒤에 수익성들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금년 6월달 통계로 111%나 이렇게 수익성이 개선된 걸로 나타나는데 그 지금 우리 투자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좀 개선될 그런 여지들이 좀 가능성은 있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또 질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의원님 질의에 상당히 좀 일리도 있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법이 아까 우리가 지금 실패한 사례의 경우에 법이 부족해서 총무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실패라는 부분은 그거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상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 제도상의 그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탐사 능력이라든가 또 개발 능력이라든가 자금 도구 능력이라든가 또 협상 능력이라든가 이게 총체적으로 다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공기업이면 공기업의 어떤 역량이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정부 특히 이제 공기업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실패를 하게 되면 항상 책임들을 묻게 됩니다. 이렇게 해외 그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거는 그럼 이사회 결정이 최종 결정입니까?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라 봐야 됩니다. 최종 결정으로 예,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최종 책임은 이사회까지. 그래서 이사회를 포함해서 당의 공기업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다가 보면 그런 문제 있는 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매각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결정이나 판단은 어떻게 그것도 이루어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구조조정의 어떤 필요성 또는 그런 앞으로 어떤 구조조정 계획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집행부에서 합니다만은 최종적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켜봐서 알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직접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절박하게 공사에서 공기업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실패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부처에서도 어느 정도 2중, 3중에 이런 검증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 같은 건 뭔지 예,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능한 내부든 외부든 역량을 동원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자 프로세스를 분명히 이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간사간에 합의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철회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철회 의견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신청위원회로부터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 가운데 김홍장 당진시장, 정재의 당진시장 사연회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참고인 임영환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을 선포합니다. 네. 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전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 익산을 출신 전정희 의원입니다. 장관님, 네. 이번 국감에서 무능한 정부가 나라를 얼마나 망쳤는가를 아마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 대통령의 자원외교 주창에 앞장서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그야말로 26조라고 하는 혈세를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요금 인상을 떠넘길 것이고 아마 이 대통령과 친인척 또는 관료들, 에너지 공기업의 수장들 이분들이 한판 벌였던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빚어낸 최대 국가의 비극으로 아마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똑같이 이런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같은 이런 무능과 탐욕으로 전력 산업을 망쳐놓은 전력 마피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또 잘못된 전력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욱이 이사장님, 네, 지난 23일 날 저희 의원실에 와서 나주의 전력 개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 서울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주에서 발전소가 멀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서울 급전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앉으십시오. 장관님 들으셨죠? 네. 단일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급전소를 3개씩이나 두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네, 저 네.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중앙급전센터가 무너지면 모든 발전기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도권만 따로 그렇게 개통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서울 급전소를 또 둬야 된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자, 3년 전에 민주당 산업위원들이 전력거래소를 방문했을 때 남욱이 이사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EMS와 예비력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네. 네. 앉으십시오. 그런데 참 이사장님의 이런 답변이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은 진실이었습니다. 왜냐? 거래소가 나주로 가면 급전원들이 날씨 변화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져서 개통 운전이 불안하기 때문에 서울에도 급전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 이유는 수동급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EMS에서 계측을 못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거지요. 장관님, 2013년에 행정법원의 소송 결과 기억하시나요? 법원에서 거래소가 발표한 예비력이 모두 허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작년에 한 거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EMS에서 예비력을 계측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전력거래소 김용환 본부장 나와 있나요? 네. 작년 한 해 자그마치 5조 2천억 원의 그 제약 발전 비용이 낭비됐어요. 알고 계시죠? 낭비된 게 네. 네. 어쨌든 5조 2천억 원의 제약 발전 비용을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력거래소는 지금까지 EMS로 경제급전을 하지 않고 시장 운영 규칙에 이런 엉터리 정산 규칙을 가지고 주먹구구 계산을 해서 5조 원을 낭비를 했단 말입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EMS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정산 규칙을 대학에서 교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EMS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5분 급전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EMS에서 5분마다 송전선 상태를 감지를 해가지고 모든 발전기에게 출력 조정 신호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EMS의 발전기 신호를 높여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기록된 발전기에 대해서 제약 비용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차세대 EMS에서 발전기에 5분 급전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어요? 네. 역시 이사장님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군요. 거래소에서는 AGC 4초 신호로 충분히 경제급전을 하기 때문에 5분 급전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몰스에서 보낸 5분 신호는 참고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참고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앉으십시오. 장관님, AGC 4초 신호라는 게 뭔지 모르시죠? 예. 네, 당연히 모르시겠죠. AGC 4초 신호라고 하는 것은 기동이 빠른 발전기, 예컨대 가스라든가 복합화력과 같은 이런 발전기에게 출력 신호를 보내서 주파기를 쫓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조정 신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이 4초 신호가 경제급전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서 이 AGC 4초 신호를 가지고 경제급전 신호로 사용을 합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소가 왜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게 됐는지 아시나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전기공학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EMS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래소를 위해서 만들어준 엉터리 이론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전력거래소 용역 교수들이고요. 또 EMS를 완전히 못쓰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이런 전문가들을 데리고 산업부가 전력 개통 감독원을 만들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전의 구본희 개통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왔습니다. 계십니까? 네. 한전에서 최근에 차세대 스카다 시스템 입찰 공고를 냈죠? 예, 냈습니다. 결정이 됐나요? 네, 진이하고 국내 중소기업 업체인 넥스첼 컨소시엄에 네. 낙찰됐습니다. LS 산전과 한전 KDN이 스카다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왜 이번 입찰에서 탈락을 했습니까? 예, 한전 KDN은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LS 산전은 참여를 했었지만 우선 협상 대상제로 선정이 되지 네. 못했습니다. 한전 KDN은 기술력 부족으로 입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LS 산전은 한전이 원하는 기술 스펙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을 했습니다. 이 두 기관이 이른바 소위 차세대 EMS를 개발한 기관들입니다. 정말 한심한 수준이죠. 실력이 안 돼서 입찰도 못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만든 차세대 EMS가 과연 정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 차세대 스카자 시스템에 154kV 해석 기능을 탑재하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탑재를 했습니다. 개통 해석은 원래 전력거래소 EMS의 일부 기능인데 왜 한전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전력 개통 운영 중에서 765하고 345는 전력거래소에서 100% 운영을 하고 있고 154 개통의 일부를 갖다가 저희 한전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거래소가 운영하는 EMS를 블랙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15 정전 사고 때도 단지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받았을 뿐인데 사고가 났고 정전 피해 보상은 고스란히 한전이 짊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거래소는 한 번도 운전에서 사용한 EMS 5분 급전 기록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안에만 송전선 계약 비용으로 5조 2천억이 나갔는데 한전으로서는 대단히 답답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기 정보, 송전망 정보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 개통 해석을 우리가 해보겠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5조 원을 내주지는 않겠다. 아마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거래소와 한전이 중복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잘 모르실 것 뭐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제가 사실- 지난 3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정말로 집요하고 끈질기게 문제를 삼아왔는데 장관님께서 언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감사에 대해서도 회의는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거래소가 왜 이렇게 중복 기능을 하느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더 이상 과다 비용을 지급하면서 사고가 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거래소의 중복 업무를 산업부에서는 무기를하고 거래소 중복 업무에 대해서 한전에게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산업부의 무능한 관리 감독 덮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3일 산업부 국감에서 전력신기술이 수의계약을 위해서 악용됐다. 이 사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업부가 엊그제 자료를 제출했어요. KEMS는 2010년 개발 후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최종 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 해외 전문기관 검증 다 거쳐서 차세대 EMS로 전환해서 차질 없이 운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산업부는 국회를 무시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무시라기보다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죠. 네. 애기평이라고 하는 것은 R&D 사업의 평가관리기관일 뿐입니다. KEMS는 스마트 그리드 협회에서 심사평가를 했어요. 스마트 그리드 협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전력 IT 산업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LS 산전이 이 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LS 산전은 KEMS 개발 과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참여한 그런 곳입니다. 시험 운영, 해외 전문기관 검증 여기에 다 참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3년에 시험 운영 서류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본의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기관 몇 사람 불러서 세미나하고 검증받았다. 거래소가 그렇게 언론에 거짓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프랑스 LTE라고 하는 것은 EMS를 개발해 본 적도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장관은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그리고 뭐 국회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뭐 속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제가 않습니다. 감사 청구도 제가 이거는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지금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든 감사원에서도 EMS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관용을 베풀어 왔습니다. 지난 우리가 오투 리조트 150억 반환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본의원은 이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3년간 EMS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산업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이 산업부의 관련자 모두를 검찰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자료는 모두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의 남욱이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진들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증죄로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정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간사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김재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2008년 주경부 자원개발정책관으로 석유공사 대형화 국정과제를 추진했으며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부실한 날 정유공장을 끼워 사고 급기야 헐값에 매각해서 대규모 국민 혈세를 탕진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 책임 규명에 나서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상직 장관님, 해외자원개발법에 따른 법정계획 제5차 자원개발계획 기본계획 수립하신 바 있으시죠? 그리고 발표하셨죠? 네. 네. 자, PPT 보시면서 기본계획에 담긴 해외 자원개발 투자 회수율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그 부분 대해서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하고 지금 이게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잘못되셨죠?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자료가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 공사 위 첫 번째 자료는 자, 그만 주세요. 아니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이 자료는 자원개발 계획에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그다음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틀린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아니 이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어요.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다 됐습니다. 아니 답변 그만하세요. 아니 의원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얘기하는 자료 겁니다. 드릴게요. 아니 저 왜 말씀을 갖고 오세요. 아니 실무자 갖고 지금 자, 잠깐만요. 아니, 장관님,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요. 질의를 들으시고 제출할 자료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잠깐 지금- 이게 좀 멈춰주세요.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끝까지 듣지 않고 무작정 지금 있습니다. 제 발언을 지금 자, 가로막고 김전남 의원님 이렇게 저는 계속 이렇게 하시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전남 의원님 질의를 계속 하시고 장관님은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해명하세요.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작하셨죠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저는 겁니다. 조작했단 말 안 했어요. 자, 다른 당내 자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 통계 자료가 잘못된 것을 자, 장관님.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장관님 못 하시는 말씀 있으면 나중에 하세요. 예. 예. 계속 하시죠. 네. 이 PPT 자료를 보면 하나는 국정감사 1차 제출 자료고 그 다음 오늘 새벽에 나온 건 2차 제출 자료입니다. 장관님이 주려고 하는 자료 제가 이미 갖고 있고 제가 묻는 것은 이 1차 국정감사 자료 이걸 가지고 국정감사 준비를 했고 이 자료는 바로 국민에게 제출한 법정 계획인 해외 자원 기본 계획에 담겨 있는 자료입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 수정되어 왔기에 이 1차 자료가 틀렸던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가 없었고요. 자, 산업부는 이 자료를 해외자원개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서 작성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석유가스 관련해서 지금 표가 저희가 처음에 드린 자료하고 이게 석유가스 자. 일반 광물인데 하나는 공사 총투자 제가- 공사 민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 제가 그걸 다 하니까요. 설명하지만 저 밤을 새워서 다 본 겁니다. 그러면은 제 1차, 2차 예. 제출 자료에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착오가 나느냐. 공기업 투자 대비 회수율만 보겠습니다. 1차 자료에는 심지어 공기업, 민간 공사 제가 분류해 놓은 거예요. 다 73.8%입니다. 이거 오늘 새벽에 갖고 온 자료 31.9%입니다. 투자비가 10조 차이가 나고 회수비가 6조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자원 기본 계획에 수립했던 내용이고요. 국감 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10조, 6조씩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정감사 자료라고 내놓는 것, 이건 정말 대단히 국가 정책을 위태롭게 하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아주 중대한 실책입니다. 이 책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거 국가정책을 무진장이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10조, 6조가 왔다 갔다 해요.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어느 나라 산업통상부 장관이십니까? 우선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 저기, 끝까지 예. 듣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은 딱 보면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국감에서 해외 자원 개발 문제가 되니까 결국 양적 성장 부풀리기 통계 조작일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는 해당 공기업이 모든 기준에 의해서 그 DB에다가 넣은 자료를 내놓은 것뿐입니다. 산업부가 별도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다시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미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사전 검열 실시했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입법부 능멸하시더니 드디어 거짓 통계 조작된 자료 가지고 와서 국정감사 하게 합니다. 저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아주 심각하게 법적으로 조치해야 되고 고발 조치해야 된다. 당연히 장관 전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러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 해외 자원 개발 계획이고 그 평가를 기초로 이후 박근혜 정부발 해외 자원 개발 드라이브가 수립이 돼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전에 했던 정부 계획은 양적 성장했다. 결국 이렇게 숫자를 부풀려서 통계를 조작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전 정부가 한 것은 양적으로 성장했고 팽창했고 확대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이나 잘못이나 하는 것은 하나도 지적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결국 통계 조작으로부터 평가가 나오고 이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해외 자원개발 계획 순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걸 집행할 책임은 현 장관에게 없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합니다. 윤상기 장관님, 이명박 정부가 했던 이 엄청난 혈세 낭비, 해외 자원 애교 실패라고 보는데 여전히 장관님은 성과, 성장, 양적 성장한 성과라고 보십니까? 한 말씀만 하시고 다음 아니죠. 질의가 제가 많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통계 자료부터 지금 저희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논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아니, 장관님, 그 분명히는요. 아니. 분명히는 제가 이후에 규명을 아니. 해내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 예, 장관님 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자료를 자, 받- 중기중앙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송재희 부회장님. 네. 예.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합니다. 2년 동안 꽉 채워 쓰이고 버려졌다. 이거는 중기중앙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으로 청년으로 고용됐다가 죽음에 내몰린 한 여성 노동자의 유언입니다. 아시죠? 네. 또 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하세요. 동일 이내 계속되는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 초과가 불가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일 이내 누적 근로계약 기간은 2년 초과 불가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고인이 죽음으로 이르게 했던 내부 문서입니다. 이 내용이. 내부 문서 맞습니까? 공식 문서? 네. 맞죠? 예. 첫 번째 이 내용은 뭐냐면 11개월 넘게 하지 마라. 고인이 7차례에 걸쳐서 쪼개기 계약을 당했습니다. 쪼개기 계약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인은 2년 꽉 채워진 다음에 버려졌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절대 2년 초과하지 말라. 왜냐? 무기직으로 무기계약 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주의하라. 2년 넘게 계약하지 마라. 2년까지 쓰고 버려라. 이게 중기중앙회 공문입니다. 결국은 중기중앙회가 이 고인을 죽음으로 모은 조직적인 방조입니다. 저는 중기중앙회 회장님 이 자리에 안 나와 계신데요.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있는 임원진들 중기중앙회 맡을 책임 없습니다. 관련 부장, 과장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업무 보조요원이 한 100명이 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미 이원우 의원께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사단이 나는 이유 제가 이후에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본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거예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 사단이 나는 이유는 중기중앙회가 국감 피감기관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청장님 확인해 보니까 청장님께서 중기중앙회 관리감독 책임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관리감독했나 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단 2차례 감사가 전부입니다.
몇몇 것 지적한 게 없습니다. 중기중앙이 하고 있는 업무를 실제로 하나도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정말 직무유기하셨어요. 그럼 중기중앙에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저런 반노동 문제, 그 다음에 그 지금 공제사업 완전히 1000% 이상 부실 덩어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문제 누가 감독합니까? 청장님 책임 통감하시고요. 중기중앙회의 임원진들 회장부터 해임 절차 밟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앉으세요. 저기 다시 장관님, 어저께 저 삼척 시사매거진 2580 방송 좀 틀어주세요. 어저께 시사매거진 2580 저도 출연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삼척 주민투표 편이 나왔습니다. 정재권 삼척시 의회 의장 인터뷰하고 주민 인터뷰를 저도 어저께 밤늦도록 봤습니다. 안 나옵니까? 여기에 보면 당시 삼척시 의회 의원이었고 지금 현재 의장으로 있는 정재권 의장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뭐냐면 지난 산업부 국감 때 관련 주민투표 찬성 서명들을 본 현장 안에 다 입신해 있는 상태에서 다 말한 겁니다. 이게 필적 전문가에게 서명부를 보여줬습니다. 연관성 있는 그런 필적으로 보이고 뭐 조금 더 나가서 추정을 한다 그러면 거의 동일인이 작성을 한 페이지당 동일인. 서명부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자신의 글씨도 아니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서명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내가 쓴 글씨 저는 당시 장관께서 삼척시의회 회의록에 주민투표는 없었다라고 하셨지만 삼척시 의장이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원전 유치의 전제 조건이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김대수 전 시장이 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원전 유치 서명부는 찬성 서명부는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들을 만나서 확인을 하였고 감정원에 의해서 감정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대수 전 삼척시장을 엄중하게 위증죄로 고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관님 약속대로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왜 자료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최초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가스는 투자 공사 민간 또 회수 공사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광물의 경우는 지금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 내놓고 위에가 민간 밑에가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수에서 민간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윗칸이 공사와 민간과 공사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줄만 합쳐버리면 공사와 민간을 갖다가 같이 합친 부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해명 자료를 잠깐만요. 해명 자료를 의원들인데 전부 하나씩 나눠주세요. 예. 이거 다 뿌리세요. 그래. 자 다음 그렇지. 예. 지금 그 김재남 의원 질의 중에 그 자료의 그 정확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국감에서 명백하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통제를 하고 상당히 곤란한 이런 해외 자원 개발의 실패 같은 문제들은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는 작업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저는 산업부는 지금 우리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의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해외 자원 개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와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출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당연히 저는 국감 오히려 보고서에 우리 전체 공기업 특히 에너지 관련한 공기업들의 해외 투자의 실태는 이렇고 현상은 이렇고 이거는요 저희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회의 때마다 독촉하고 또 자료를 내놓으면 찔끔 내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감을 하는데 이번에 아주 어려웠습니다. 국감을 왜 합니까? 지금 이 해외 자원 개발처럼 수십 조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니, 산업부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 다 평상시에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이 체크라도 점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로 돼서 나와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도 막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 그 해외 자원 개발의 실태에 대해서 전체적 규모나 이런 자료가 며칠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일 전에. 네. 이거는 국감 전에 몇 달 전부터 요구를 해도 안 줬어요. 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도 뭐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만은 뭐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폭을 넘는다 그러면 명쾌한 답을 내놓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남구합 이채익 의원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종합 국감을 우리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이 종합 오늘 국감을 맞이하면서 우리 여야 의원님 공히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질책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어차피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가 이제 1960년대 농경사회에서 공업 산업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목을 다 걸었습니다. 공정위공도 1960년대 중반부터 회사 창립되고 또 석유공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50년 우리가 역사를 거쳐오는데 우리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또 이명박 정부 이어오면서 숱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그 크기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계속 이어져 내려갔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원위기의 결실을 대충 우리 장관께서는 몇 년 정도로 봅니까? 최소한 그 탐사의 경우에는 10년 걸린다고 봅니다. 10년. 예. 뭐 제가 볼 때는 뭐 특정한 사업에 따라서는 20년, 30년 또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최초의 결실을 보려 그러면 10년은 걸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단기간에 이거를 판단하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단기간에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저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 국감을 하면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이 책임 규명, 권한과 이 책임의 모성을 많이 느낍니다. 과연 이 부분이 석유공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방송공의 책임인가, 가스공사의 책임인가, 또 정부의 책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느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수립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관여를 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적으로 정부가 제도도 마련해주고 예산도 지원하는 만큼 이건 책임을 지고 그거는 산업 공기업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기업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개별 공기업의 의사결정이고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hun계에 명확하게, 예? 저는 중지차게 이 감사 기능을 정말 보완해야 된다. 도대체 이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이 감사 기능, 이 굉장히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렇고,
재정 전문가들이 매우 부족하다. 전문가들이 뭔가 앞을 내다보고 정말 냉철한 판단을 잘 해줘야지. 거기에서 무너지면은 결국에서는 엄청난 파장이 크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 부분 역량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런 부분은 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100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저는 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관련 법을 제가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부와 공기업 간의 책임 균형, 권한의 모호성 이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정부가 또 우리 국회가 이 부채 문제를 자꾸 여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또 과도한 부채 절감 방침을 강행해서 정말 성장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자산을 무리하게 매각하는 이런 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동의하시죠?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부는 국회의 여러 가지 질책을 겸하게 받아들일 때 중심을 잡고 자연외교가 꼭 정기적으로는 성공될 수 있도록 더 한층 각오를 좀 배전의 각오를 좀 다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그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대형마트의 여러 가지 부도덕성, 지역경제의 미비, 기여도 미비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중소기업청이 별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그 동반이하고 해서 좀 협력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이제 산업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이 대형마트가 지자체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부터는 동반 성장 지수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 공헌도 이런 부분이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력을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 못하는 부분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 해당 기관과 지자체가 뭔가 이 협력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윤상기 장관님, 예, 그 대형마트가 지역에 입점할 때에 지역 협력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 법적 조항이 다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또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지방 중소기업청하고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 또 지자체 이게 좀 협력을 좀 잘하고 좀 공동의 어떤 이 과제를 잘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형마트 3사의 그 지역 점포에는 지역 특산품 매장 이거는 꼭 하나씩은 꼭 좀 둬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거 꼭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감에서 거의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다 나는 공산품이 다 지역에 다 내려오고 지역 특산물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 그런 거는 상생이 안 된다. 대한민국 매장에 올 때는 별의별 미사일구를 다 엮어서 저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데 거기 1년도 안 돼가 다 휴지 제대로 안 된다.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는 그 우리 윤상기 장관님, 네, 그 NEP 신제품 인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예, 20% 이상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이제 공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공고를 하거나 안 그러면 또 이 구매 실적을 공고하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의무 20% 이상 의무 한번 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 좀 있습니다. 사실 이 NEP 이 신제품 인정은 진짜 기술 창출을 위해서 고용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뭔가 성과를 주고 또 정부가 여기에 동의부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13개 부처가 NEP 제품을 단 한 개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네.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우리 산업부 또 중소기업청 특허청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대우각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알다시피 최초로 개발을 해서 3년 안에 이 구매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현재 의원님. 네, 경기하남 이현재 의원입니다. 그 윤상직 장관 또 중기청장, 특허청장 고생이 많습니다. 그 자료 화면 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산업 경쟁력 분야별로 이렇게 쭉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산업의 위기가 우리 한국 경제의 위기고 반대로 하면은 산업 제조업을 잘 살려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이 IMD 보고서에 최근에 이제 국가 경쟁력 순위가 나왔더라고요. 거기 화면을 좀 보십시오. 전체 순위가 우리가 2011, 12, 22였다가 26위로 더 악화되고 있고 기업 효율성도 보면은 25위, 2012년보다 악화되고 있어요. 우리 장관께서는 이 정부에서 또 산업부에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순위는 이렇게 자꾸 악화된다고 보세요? 간단히 답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그 규제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이 산업, 우리 전통, 우리 경제를 바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좀 개선책을 획기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볼까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위기만 오면 흔들리는 겁니다. 오일 쇼크 때는 5분기 계속 0%대에 성장하다가 지금은 이제 8분기 계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결국 우리 이 기본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표 볼까요? 우리 이제 중국 얘기를 지난번에 지적을 쭉 했는데 품목별로 보니까 이건 이제 산업부가 2012년 아마 분석한 것 같은데 13년 분석한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중국하고 격차라는 게 지금 요 퍼센티지입니다만 아주 근소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다음 자료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우리 이 국민 생산이라는 게 결국 우리 제조업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파란 선이 이제 제조업이고 빨간 게 우리 국내 GDP인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역시 이 제조업을 잘 경쟁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음 표 볼까요? 우리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일자리도 보면은 이게 제조업이 생산은 이렇게 400%씩 느는데 일자리는 가만히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제조업이 국내에서 안 되고 해외로 많이 나가고 설비 자동화 이쪽으로 그렇다. 그래서 국내 제조업을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표 볼까요? 우리 한중일 제조업에서 세계 제조업에서 비중을 보면은 역시 이 중국이 제조업이 비중이 크니까 중국, 일본, 한국 보면은 제조업에 따라서 우리 경쟁력이 올라가고 또 다음 표시도 볼까요? 당연히 이제 제조업이랬다 보니까 이제 수출 경쟁력이 따라가서 중국이 지금 뭐 세계 산업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
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볼 때 우리가 전부 앞서는 것은 선도용으로서 위에 있는 것은 맨 우측 상단에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뿐이에요. 나머지 식품은 이제 추격형인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 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간단히 좀 답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성장 동력이라든가 또는 그 제조혁신 3.0 또 규제 개혁 이런 부분을 착실히 추진해서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 네.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전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전은 지난번에 한수원 할 때 질의를 했는데 안전하고 신뢰가 중요하고, 안전은 뭐 100%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신뢰라는 건 결국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나 민원을 해결을 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삼척 문제도 이렇게 시끄러져 있는데, 삼척을 2011년 결정했으면은 13년에 부지 매입하기로 했는데 절차를 밟았으면 아마 지금 같은 사태가 안 왔을 거예요. 또 이제 본 의원이 몇 번 지적했는데 울진 원전 4억이 세수 감소해서 18개월 원전이 안 돌아감으로써 군으로서는 세수가 안 들어와서 사업 차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108억인가 그렇다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수원 사장께 질의를 드렸더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랬다 이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도 법을 고치는 노력을 하든지 무슨 보완 조치를 해야지. 그 울진군으로 봐서는 이건 본 의원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많이 문제가 지적돼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조치를 해서 지역하고 지역의 기대를 부응하고 지역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본인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장관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할 겁니까? 그래 일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지역에서 불신 원전 와봐야 관광도 떨어지고 농수산물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최소한도 약속한 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례가 울진 원전 4호기 세수 부족 문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히 답해 주세요. 한번 그 부분은 울진군의 그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울진군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네. 한수원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협의가 있으면 빨리 좀 매듭을 해주고요. 만약에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치십시오. 법을 고치기 때문에 딜레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 문제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불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진, 영덕, 삼척도 보니까 이거 뭐 그렇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전은 지금 안전함에도 사실 후쿠시마하고 우리 원전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후쿠시마는 단겹으로 돼 있기 때문에 터지면 그냥 사고가 나지만 우리는 삼중 기업이 네. 참겹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원전하고 우리하고 차이 난다는 걸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필요 이상의 국민들의 불안감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중소기업청장님,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소상공인이 중요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들었잖아요. 내년에 기금을 2조로 아주 대폭 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문제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사업 전망이 어둠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창업을 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홍보를 대폭 강화하는 게 좋겠다. 뭐 거기서 무슨 지수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530만 40만 대 어떻게 홍보하겠어요? 교육하는 거 해봐야 1년에 뭐 맥시멈 공단 잡아보니까 23만 3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중 매체, 방송 매체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했고 청장께서 동의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홍보는 이제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여러 가지 하는데요. 아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 지상파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지금 예산 범위는 당장 늘리기 힘들어서 저희가 우리 총장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예산을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약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530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소상공인들로 유도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야죠. 사업 예산에서 1인당 뭐 7천만 원씩 또 협동조합이 1억씩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몇 개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수가 알도록 해야지. 그런 문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 단체는 소상공인 연합회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도 단체를 만드나요? 업체들 단체를 만드나요? 아니요, 그런 만들지 지시가 않습니다. 있었습니까? 지금 많은 본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역별로 단체를 만들어서 뭐 등산 간다라고 참여하라고 하고 회비례라고 한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요. 예. 근데 왜 이런 민원이 나옵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셨어요? 그 청장이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단체를 만들었으면은 그 단체 중심으로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뭐 지역별로 행사에 오라, 또 뭐 저 친목 산악회를 가자. 뭐 이러다 보니까 진흥공단에서 오라니까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진흥공단이면은 공단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단체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하고 난력도 생기고. 이 문제는 우리 총장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관리 감독을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문제의 지적이 있어 저희가 뭐 관련 기관 단체와 진흥공단 이사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정하도록 했고 지금 언제 시정하도록 했습니까? 저희가 한 2달쯤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생긴 거는 우리 저 총장의 지휘 감독의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 위에도 계속 생기는 거? 뒤에는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그건 약속이 해보겠습니다. 아니라 예. 이거는 총장께서 예. 총장 권한으로서 지휘 감독을 좀 확실히 해서 이런 불필요한 잡음이나 민원이나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한쪽은 위한다고 그러면서 한쪽에는 부담되는 그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윤석열 장관님 말이죠. 예. 그 우리 뿌리 산업이라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예. 뿌리 산업이 이제 보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데 R&D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뿌리 산업일수록 R&D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1.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뿌리 산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내년도 예산에도 별도로 좀 반영하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